아빠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는 학대한 적이 없다.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닷새가 지난 3월 11일 갑자기 사건이 급진전됩니다. 어떻게요? 갑자기 엄마가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범인이다. 갑자기. 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네. 엄마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쌍둥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네. 폭행을 해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폭행,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두 아이 모두 네. 내내 공포에 떨었고 공포 속에 살아왔다고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제 술 먹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애 엄마가 와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나 봐. 이제 술 먹고 나니까 청기나까지 그 발로 그냥 한번 차은 거 발로 찼다든지 때려서 하면 그 여자가 기절해갖고 누워 있었어. 막 악을 쓰고 울고. 그래서 내가 이유고 친구하고 엠부차하고 여자 싣고 갔었지. 엄마의 진술에 따르면 그게 쌍둥이 출산 이후부터 아빠가 폭력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말다툼이 잦았는데 말다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다음에 폭력이 행해지고 그중에 가장 크게 그 폭력이 행사됐던 것이 2010년 4월 4일이었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한 뒤였고요. 남편이 다짜고짜 아내에게 와서 주먹으로 아내 얼굴 때리고요. 그다음에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발로 밟고 그다음에 얼굴을 때려서 위턱뼈와 광대뼈, 이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골절이거든요. 사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화난다고. 당시 아내가 발급받은 진단서인데요.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변세성 골절이 있고 개방성 치아의 파장, 이빨이 부러지고 얼굴뼈가 골절이 될 정도로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뭐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는 부부싸움의 정도가 아닌데요? 아니 뭔가 이게 사연이 밝혀졌나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폭력 사건에 있어서 사연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란 건 있을 수 없죠. 네, 저 어떤 지금 이유가 갑자기 소름 있더라도. 돋아서 사연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 싸움을 하고 이랬으면 주변에서도 뭐 많이 알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의외로 주위에선 부부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그 남편이 이를 철저하게 감췄는데요. 아내분이 네. 얼굴에 이제 폭행이 있는 얼굴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들어 피해가 당했다라고 거짓말하게 시키고 이를 철저하게 좀 감춰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도 눈치를 못 챘을까요? 반지하에 살았으면 그 윗집도 있었을 거고 밤중에 모당탕탕하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사건 이제 발생하고 나서 경찰이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중에 탐문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건 발생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 지나간 분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와중에 바로 이 사건 발생 가족 윗집에 사는 네. 분이 좀 놀라운 진술을 했어요. 네. 어떤 진술이냐면요. 저쪽 창문이 깨져가지고 근데 여름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 왜 창문이 깨졌냐?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었어 이래더라고. 혹시 도둑이 들었을 줄 몰라서 나 혼자 들어가기 겁나니까 좀 같이 좀 가주실래요? 이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위층 엄마가 그래요 내가 같이 가줄게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왔나요? 누가 들어 있긴 있었는데 도둑이 아니고요. 네. 아빠가 남편이. 네. 자고 남편이 있는 창문을 깨고요? 네. 문을 아니고요? 예. 창문을 깨고 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층 엄마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빠를 깨우려고 했더니 네. 그 엄마가 깨우지 말라고 이렇게 그것도 뭐 부들부들 떨면서 네. 그렇게 말리더래요. 보통 이제 도둑이 침입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면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이 자고 있는데도 벌벌벌 떨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일반적인 그 경우를 하면 여보 뭐 이렇게 놀랐잖아. 반응을 할 텐데 그렇죠. 당신들 네. 놀랐잖아 이럴 네.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깨우지 말라고 부들부들 떠는 그 엄마의 모습을 위층 엄마가 이제 증언을 했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이 아내죠. 엄마가 네. 화가 나가지고 남편 지갑, 핸드폰, 열쇠 뭉치 다 가지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아. 그랬는데 술을 마시고 왔대요. 또 아이고. 술을 마신 김에 그냥 아.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 폭력이 잦았다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아빠는 한 백화점 아울렛의 중간 관리자였거든요. 주로 밤늦게까지 일이 끝나고 나서도 직원들 힘든지 안 힘든지 살펴보고 상담도 해주고 식사도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거의 뭐 자정 가까이 되고 늘 지쳐 있다가 딱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데 네.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거의 잠만 자는 이런 생활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거의 있을 때도 잠만 자는 아빠인데 이렇게 가정폭력을 행사를 했다고요? 네, 엄마의 진술에 따르면 네. 아기가 숨진 당일날에도 아빠가 한 10시 반쯤 퇴근을 했대요. 당시 집 구조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집 그 구조가 방이 2개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중에 하나는 부부가 쓰는 침대방, 안방이라고 돼 있죠. 저곳에서 이제 부부가 자는 방이고요. 아이방이란 곳은 이제 쌍둥이 두 아이가 자는 방이에요. 그날도 엄마는 쌍둥이를 재우느라고 아이방에 있었고요. 아빠는 퇴근을 해서 씻고 그리고 안방, 침대방에 가서 자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가 자정, 밤 12시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피곤한데 잠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죠? 작은 방에서 쌍둥이 중에 큰아기가 계속 울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빠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아기는 계속해서 울고요. 내일 또 일찍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계속 우니까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XX 뭐 이렇게 아. 빨리 자 이렇게 소리를 네. 지르기도 하고요. 네. 계속 참지 않고 그치 않고 우니까 네. 아빠가 참지 못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있는 작은 방 쪽으로 이제 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방 상황을 보시면 네. 엄마가 문 가까이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큰아이 민준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작은 아이가 있거든요. 음. 보면은 이제 그 민성이 네. 이번에 사망한 작은 아기가 문 쪽에서 가장 멀리 네.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상태였습니다. 문 밖에서 이제 점점 다가오는 아빠. 저 문 앞에 서 있는 게 왜 이렇게 무섭죠? 아유, 예. 너무 무섭다. 막 소리도 네. 지르고 발소리도 들리고요. 그렇게 점점점 이제 문 밖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도 네.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같기 쳐 자빠져 자라. 친아빠 맞죠? 친아빠죠? 친아빠죠. 네. 그런데 엄마는 평소 길가로 난 창문과 현관문을 항상 열어두고 잠그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혹시나 이상한 상황이 오면 도망가려고 이렇게 열어놨다고 합니다. 아. 오죽 평소에 폭력을 많이 썼으면 이렇게까지 늘 대비해놓고 살았을까 하는 마음도 드네요. 그래서 옷을 좀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작은 방으로 아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부인을 발로 차기 시작을 했고요. 엄마는 거의 뭐 모성 본능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네. 그 울고 있었던 큰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았다고 해요. 네.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무섭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형이 계속 우니까 네. 작은 아이도 덩달아서 이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엄마가 끌어안고 있는 첫째보다 또 울기 시작한 둘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원래는 한 명만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두 명이 동시에 우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아빠가 둘째를 보더니 네. 이제 둘째 아이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사정없이 밟기 시작을 했고 그 엄마는 이제 그 상황이 순식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는 무서워서 이렇게 가만히 안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아빠가 둘째 아이를 발로 막 사정없이 밟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